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밤 보니까는 이제 증시가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한 것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다만 이제 중국과의 갈등은 계속되는 것 같고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우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할 걸 몰랐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적어도 3분기까지는 계속 이럴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트럼프 스타일에 대해서 뭐 자고우면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있는데 1기 때는 그래도 처음 대통령을 하는 것이니까 더 좀 어리숙했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제는 이 부분들도 자기가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혼란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 완전히 지옥에서 천당으로 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밤사이에 중국 관세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5%. 아니 보너스를 125% 줘도 지금 좋을까 말까 한 상황에 그러니까요. 125%. 다른 국가는 기본 관세만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적용되려고 하는 시점에 모든 국가는 90일 유예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또 90일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식 셈법은 뭐냐면 항상 한 3개월 단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이런 걸 아죠. 120일도 아니잖아요. 또 60일도 아니잖아요. 90일이야. 그러니까 분기 정도를 일단 유예를 해놓고 또 생각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자기 스타일대로 가면서 주도권을 쥐는 이런 상황인데 철강 자동차는 그대로 뒀죠. 왠지 아세요? Lost Belt. 그러니까 이게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웨스콘신이나 아니면은 또 펜실베이니아나 이런 데는 뭐냐면 철강 그 자동차가 아주 중요한 데잖아요. 이런 데는 일단 놔둬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전략적 요충지예요. 요청지예요. 그래서 학교도 유펜을 나왔잖아요. 펜실베이니아가 경합주기도 여기서 이기면서 자기가 바이든을 일단 해리스도 물리쳤고 이전에 처음에 이길 때 힐러리 클린턴도 이기고 이런 게 그리고 자기가 질 때는 여기서 졌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여기는 안 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취하니까 중국이 이제 지금 WTO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이런 정말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더 간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한국 때리기 no, 일본 때리기 no, 어디? 중국 때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중인데 중국을 정말 흠씬 때릴 겁니다. 앞으로도 팍팍팍팍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 경제적으로 뭘 챙겨야 되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때릴 때 중국하고 우리하고 뭔가 경쟁했던 건 우리가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챙겨서 포트폴리오에 살짝 담아두면 언제 내년에 반짝, 언제 후내년에 반짝반짝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네, 말씀처럼 지금은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2기가 사실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을 내걸 때부터 내가 관세 문제는 해결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중국과의 갈등 문제는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바마 때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 사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그 갈등이 오히려 격화되는 게 이제 본격화되는 것일 뿐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변동성은 앞으로 커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꾸만 하루하루 뉴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데일리 TV를 보면서 점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TV를 3개월 받느냐, 6개월 받느냐, 1년 받느냐 달라집니다.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눈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옥석 가리기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부자들은요, 우리가 VVVIP들은 남들보다 3년 먼저 들어가고 1년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죠.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폭등을 하고 다우 지수 이거 언제 또 꺼질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팍 또 내려. 트럼프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세계 경제를 내 말 한마디에 가둬놓겠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금값도
정말 유동성이 문제되니까 금을 내다 파. 금을 내다 파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금 모으기 운동했던 거 기억나죠? 98년에. 근데 금을 내다 팔아. 돈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폭등하니까 지수가 좋아지니까 이제 금값이 또 올라갑니다. 미 재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플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들 하나하나에 트럼프는 다 참여를 합니다. 한국 정부가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 정부가 자 나오는 우리 정부의 지금 대응 방안을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지금 정책적 변수 여러분들이 말하는 경제적인 변수 중요합니다. 우리가 PCE, CPI 지수 이런 거 다 중요하고 환율 중요합니다. 정책적인 어떤 변수들이 지금 저울질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장 우리 정부가 꺼내놓는 거 어떻다? 조선 LNG. 조선 LNG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둘 때 얼마 전까지 우리가 원전과 방사지였으면 조금 이따 그 이야기도 할 겁니다. 이제는 LNG와 그다음에 조선, 알래스카, 그다음에 LNG죠. 그다음에 조선, 미국 상선도 만들어야 되고 군함도 만들어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 여러분들 다들 들으셨을 텐데 어제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협상을 할 만한 카드가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앞서서 뭐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 알래스카의 LNG를 통해서 뭔가 에너지 주도권을 쥐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를 생각해보면 일기 때도 에너지야. 사실은. 지금도 에너지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인데 LNG가 되고 셰일 가스나 셰일 원유가 되죠. 그럼 이걸 개발해서 이 엄청난 업적을 내가 했네. 트럼프가 했는데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미국 뭘로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일본 아니면 한국입니다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건 또 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동양철관, 넥스틸, 하이스틸, 휴스틸. 그러니까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강간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트럼프가 봤을 때는 한국 기업인데 미국의 공장까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엄지척하면서 윙크를 짝짝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스 개발과 관련해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까지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걸 보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물론 주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타임과 내용을 봐야 된다. 그래서 때와 깊이를 봐야 된다. depth,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봐야 된다는 말씀 늘 드렸죠. 그래서 완급 조절. 자, 이런 것들은 1년 뒤에 반짝, 2년 뒤에 반짝반짝.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 수급도 뭐 관련 업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 중심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와 갈등도 좀 있어요. 무슨 얘기면 원전인데 맞아요. 외국인들이 빠질 때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뭐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빠질 때 빠지더라도 어떤 건 그래도 놔둬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 경쟁력. 그래도 한국 기술이면 우리가 가성비 있는 가격에 이 기간 내에 납기할 수 있는 능력은 원전, 방산, 무기 만들어서 우리 6월 말까지 필요합니다. 그거 맞춰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고 섣불리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원전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BHI,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가 캐나다를 막 두들기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카니 총리가 트리더 던 총리에서 카니 총리로 바뀌어요. 카니 총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주판을 두드리는 데는 트럼프 이상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 자꾸 우리 건드리면은 우리 온타리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전기 끊을 수도 있어?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온타리오의 전기가 어디에 들어간다? 뉴욕의 트럼프 타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망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 주기가 됐어요.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신일전기나 한국전력이나 일진전기, 전력 관련된 부분, LS 또 나와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소장님이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어쩔 수 됐습니다. 없이. 정치 테마주도 아마 뭐 움직일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기업들이 정말 펀더멘털이 있어서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니 분명히 당연히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슨 정치 후보자로 나온 사람 누구랑 가깝더라 무슨 세종시 뭐 테마주라더라 절대 여러분들 손대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뭐 형지 글로벌 거듭 말씀드립니다. 테마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최근에 어떤 트렌드 자체가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소프트캠프나 상지건설이나 계룡건설 어떤 연관관계가 없어요. 고등학교 동문이었다. 고등학교 동문 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평생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같은 도시에 살고 있다. 서울 살면 다 합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근거 있는 우리 이데일리 TV를 봐서 아 이건 정말 우리 많은 전문가분들 나와서 펀더멘털도 있고 이유도 있고 트렌드도 있고 수급도 맞고 막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런 건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무슨 테마주 절대 여러분들 그런 데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서 절대적 유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